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그 흉물스러운 폐가라고 해도 말이죠. 엄연히 사유재산으로 분리돼서 소유주의 동의 없이는 철거를 한다거나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담패님들 집 가까이에 그런 폐가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개운한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창문을 확 열었는데 눈앞에 안녕 잘 잤어? 이러고 앞에서 흉가 비슷한 폐가가 방긋하고 웃는 집. 이런 분위기에 더해서 이해하기 힘든 소름 끼치는 일들까지 생긴다면요. 그럼 아마 살기 힘들 거예요. 그렇겠죠? 이번 이야기는 도레미 도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도레미 도미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도레미 도미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90년대 초 저와 제 가족이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희 가족은 부모님하고 누나 1명 그리고 4살 터울 남동생 1명 저까지 모두 5식구. 제가 중학교 입학하면서 인천 효성동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고요.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간 거라 집안 분위기는 정말 암울했어요. 그래도 시골 같은 동네 분위기며 제 개인적으로는 전에 살던 답답한 아파트보다 좋더라고요. 집은 부엌이랑 화장실은 밖에 있지만 방도 3개. 부모님 방, 누나 방, 저랑 동생이 같이 쓰는 방. 이사를 한 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다행이라고 가진 돈이 얼마 없는 형편에 그런 집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하세요. 제가 그 집을 어떤 조건에 들어갔는지는 자세히 모르고 부모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랑 동생이 같이 쓰는 방에서 창문으로 보면 정문으로 2층 집이 보이는데 그게 폐가였거든요. 저희 집하고 그 집 사이에 다른 집은 없고 그 집 주인이 잠적을 한 상태라고 한 것 같은데 철거를 하든 뭘 하든 해야 하니까 해당 토지주한테 수차례 공문을 보내고 연락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나 봐요. 저희 집하고 그 집하고 거리가 집 2채 정도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 거리로 떨어져 있었는데요. 창문으로 봐도 저희 집하고 그 집 사이엔 말이죠. 담쟁이 덩굴, 그거 비슷한 나무, 그리고 갈대같이 높은 풀들, 그런 이상한 식물들이 있었고요. 그 집은 근처만 가면 이상야리꾸리한 고약한 냄새에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집. 귀신 얘기만 없지 외형은 그냥 흉가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그 집 주변에 있는 집들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러 왔다가도 그냥 갔다나 봐요. 부모님 말씀이 그래서 싸게 들어간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집에서 살면서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사하고 짐 정리하다가 중국집에 음식을 주문했는데 그때 제가 주문을 했었어요. 뭐뭐뭐 주문하고 주소를 말하니까 중국집에서 거기 보살집 옆에요 그래요. 전 처음엔 그게 뭔 말인가 싶었네요. 그냥 처음 들어보는 말이기도 하고 빨리 제 방 정리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LPG 가스 있잖아요. 밖에다 가스통 놓고 쓰는 거. 그거 설치하려고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거기서도 보살집 옆이죠 그러더래요.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전에 중국집에서 그런 말을 했었다고. 보살집 옆이냐는 말.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마도 옆집 그 폐가가 무속인 집이었나 보다고. 그러면서 그날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아마도 그때 아버지는 다른 거 신경 쓰실 여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일도 그렇고 딸린 식구들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지나서 실로폰 있죠? 실로폰 치는 소리가 나요. 그때 제 방이랑 동생하고 같이 쓰는 방이죠. 그 방이랑 누나 방이 붙어있고 부모님 방이 맞은편에 마루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요. 거기 마루에서 실로폰 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전 동생이 마루에서 치는 건가 하고 그래서 심심하던 차에 동생하고 놀아주려고 동생 이름을 유쾌하게 부르면서 방문을 열었죠. 근데 동생이 없네. 마루엔 실로폰은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뭐지? 잘못 들었나? 분명 들었는데? 전 동생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부모님 방에 같이 있는 건가 하는 그 생각에 부모님 방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 방에도 아무도 없어요. 누나는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이고 집엔 저 혼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손발이 갑자기 차가워지고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제 방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그때부터 혼자서 미친 듯이 흔들리잖아요. 문이 문틀에 빠르게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이 흔들릴 이유가 절대 없다는 거. 창문은 그 이상한 집이 보여서 늘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달았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들어와서 문이 흔들릴 수도 없는데, 그런데 누가 안에서 문을 자꾸 빠르게 흔드는 것처럼 문이 흔들리면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운동화 꺾어 신지 않는데 그땐 후다닥 신발을 신는 둥 마는 둥 그렇게 꺾어 신고는 집 밖으로 뛰쳐나갔네요. 그때 저희 집이 언덕 중간쯤에 있고 주변엔 집들이 몇 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화난 아래 도로 쪽으로 뛰어내려가는데 눈물이 나와요. 무서워서. 그런데 아래쪽에서 부모님이랑 동생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런 절 보시면서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냐고. 부모님도 놀라시고, 동생은 제가 그러니까 덩달아 울고, 전 울면서 부모님께 있었던 일 얘기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제 방문을 열고 방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랑 동생 끌어안고 다독거려 주시고, 좀 지나서 누나가 와서는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있었던 일들. 그랬더니 누나가 부모님한테 그러게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고 그래요. 누나도 그 집에 이사 온 뒤부터 이상한 그런 일을 경험한 게 집 바깥쪽에서 누가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공부하다 자려고 누우면 밖에서 누가 저벅저벅 걸어다니는 소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은 그 시간에 우리 집 주변에 사람이 왜 다니냐고, 누나가 예민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거든요. 집 주변으로는 벽돌 무너진 거며 자풀이며 사람이 거길 돌아다닐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누나도 그런 건가? 예민해져서 그런 건가 했었는데 제가 이상한 일을 경험했다고 울고 있으니까 아버지께서는 끊으셨던 담배를 찾으세요. 가게에 가서 담배 좀 사와야겠다고 나가시고 어머니는 방 끝에 앉아서 머리를 잡고 계시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전 그때 처음 알았는데 누나랑 제 방이 간이벽? 그런 걸로 방을 2개로 나눈 거더라고요. 이사를 오기 전에 부모님이 설치를 하신 건지 그것까진 모르고요. 그날 아버지가 들어오신 뒤에 누나랑 제 방 벽을 뜯어내세요. 물론 깔끔하게 떨어지지도 않았고 벽지도 다 찢어지고,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묵묵히 그걸 제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방을 바꾸라고 누나가 부모님 방을 사용하고 저랑 동생은 그렇게 벽이 사라진 방에서 부모님이랑 같이 있는 거죠. 저나 누나는 책상도 없었어요. 가구라고 해도 그냥 헝겊으로 된 그 옷장 있잖아요. 지퍼로 열고 닫는 거. 그리고 책들. 그게 다고. 그래서 바로 그날 누나는 부모님 방으로 갔고 저랑 동생은 그날부터 부모님이랑 같이. 그런데 그때부터 말이죠. 부모님도 저도 누나가 말했던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밖에서 저벅저벅 걸어다니고 뭔진 모르지만 헥헥거리면서 빠르게 땅을 파는 듯한 그런 소리도 들리고, 아버진 그 소리가 처음 들렸을 때 벌떡 일어나셔서는 어떤 새끼냐고, 누구냐고 그러시면서 창문을 확 여셨거든요. 근데 밖에는 아무도 없고, 그때 부모님도 저도 동생도 모두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리고 그런 소리는 매일 밤 계속 들려왔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부터 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런 소리가 나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창문 옆쪽 방구석으로 가서는 혼자 실실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어머니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지르면서 집안을 뛰어다니고, 어머니 화장품을 온몸 여기저기 덕지덕지 바르고, 그때 혼나기도 혼나고 타일러도 보고. 그런데 동생한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말해서 진짜 미친 사람 같았어요. 물론 학교도 가지 못했고요. 제가 볼 때도 이러니 부모님은 걱정이 더 하셨겠죠? 동생 데리고 병원에 다녀오셨는데 제가 물어봐도 누나가 물어봐도 말씀도 없으시고 오히려 짜증에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어머니 우시는 날도 잦아지고 술 다 끈타시피 하셨던 아버지도 술을 드시는 날이 잦아지고, 그리고 나중엔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이사를 가자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조금 지나서 그 집에서 나왔는데요. 진짜 신기하게 동생이 다시 건강해지고 멀쩡해졌어요. 물론 동생은 그때 기이한 행동을 한 걸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요.
부모님도 그런 동생을 보면서 눈물까지 흘리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누나 대입 시험이 끝났을 때 같아요. 그때 수능이라는 걸 처음 시작해서 2번 봤었는데, 2번째 시험 끝났을 때 아버지가 누나한테 고생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여러 얘기를 하셨는데, 그중 그때 그 집 얘기가 나왔어요. 부모님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동생이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것저것 여기저기 알아보셨대요. 그러다 거기가 전에 무속인이 살던 집이었다는 것까지 알게 되셨고,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통 나타나지 않고, 집이 폐허가 되니까 관할구청에서도 연락을 했는데 집주인하고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그러고, 그러다 아버지가 이제 저희 집 주변을 둘러보다 저희 방 바로 앞에 그 아래에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거길 파셨다는데, 땅을 파고 조금 지나서 이게 썩은 건지 탄 건지 하여튼 검게 변한 나무 조각들이며 작은 동물들, 그 뼈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이 나왔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 하는 말도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 그 집에서 온전히 살지 못하고 다들 미치거나 죽거나 해서 나갔다고, 아버지한테도 빨리 그 집에서 나가는 게 좋을 거라고. 그런데 아버진 그때 먹고 죽으라고 해도 돈도 없고 어떻게 하나같이 아버지 형제들도 다 힘들었다고 그러시고, 그걸 아시는 어머니는 또 속상하시니까 계속 우시고, 그때 동생 병원비조차 없을 정도였다고 하세요. 그러다 어머니 쪽에서 이모랑 외삼촌이 도와주셔서 그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집 얘기는 가족들이 모두 모이면 가끔 나오곤 합니다. 지금은 그 일대가 엄청 발전해서 예전 그 집터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지만요, 우리 가족 모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진짜 살떨리는 경험이었다고 말이죠. 도레미도미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창문을 열면 보이는 폐가, 밤이면 돌아다니는 소리, 땅을 팠더니 나온 검은 나무 조각과 동물뼈, 그런 것들 모두 도레미도미님 가족이 경험한 그 기묘한 일들과 정말 무슨 관계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지금은 예전 집터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고 발전했다는 그 자리, 그 자리에 있던 그 집터의 나쁜 기운이라는 거, 지금은 그렇게 높게 세워진 건물들에 의해 나쁜 기운이 눌리거나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아직도 그 기운은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서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무슨 일이 그곳에서 생기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편님들, 매일 밤 나를 업고 가는 여자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공포괴담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디선가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의 원글 작성자가 바로 괴담노과 함께하는 비타님이신데요. 그 비타님께서 이번에는 비타님 가족들 모두 경험한 리얼하고 짜릿한 실화를 보내주셨습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번엔 가족 모두가 겪은 우연치고는 섬뜩했던 몇 가지 일들에 대해서 썰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신월동에 살다가 몇 번 더 이사를 한 뒤에 인천 동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상가빌라를 지으셔서 그리 이사를 갔었거든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자영업자에게 임대를 했고, 1층엔 우체국과 중국집이, 그리고 지하 1층에는 어머니 친구가 민속주점을 운영하셨었어요. 2층, 3층, 4층 중 4층은 저희 가족이 살았고, 2층, 3층은 원룸 형태로 월세를 놓았었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상가빌라와 관련이 있는 이야기고요. 저희 가족이 살던 4층은 복층 구조였는데요. 밖에서 보면 4층이지만 실제로는 4층에 층이 하나 더 있는, 그리고 4층 거실에서 목재로 된 계단으로 올라가면 거기엔 저랑 제 여동생이 자는 방 2개랑 화장실이 하나 있었고요. 어머니는 영적인 존재를 느끼거나 보거나 하셨거든요. 하루는 어머니가 저와 제 동생을 학교에 보내고 낮에 잠깐 거실에 있던 아버지 돌침대에서 잠을 주무시고 계셨다고 해요.
그때 어머니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셨는데, 꿈에서 어머니는 저랑 동생을 학교에 안 보낸 줄 알고 그 학교에 보내려고 위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잖아요. 그 앞에 섰는데, 계단 맨 위에서 검은색 도포를 입은 남자 2명이 계단을 내려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생판 처음 보는 웬 이상한 사람들이 내려오니까 어머니는 그때 진짜 당황하신 거죠. 그래서 거실로 다시 돌아와서 누구냐고. 그런데 거실에 내려온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말없이 자기 뒤에서 내려오던 남자를 손짓으로 세운 뒤에 자기 뒤에 있으라고 했다는데요. 그러고는 다시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앞에 서 있고, 어머니는 한눈에 봐도 이게 저승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검은 갓에 검은색 도포를 입은 남자가 한 명도 아니고 2명이 복층 계단에서 내려오니까 이거 집에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드시더래요. 근데 먼저 내려온 저승사자가 어머니 앞에 좀 더 가까이 서더니 묘하게 웃으면서 자기가 쓴 안경을 계속 만지더랍니다. 그 남자가 쓴 안경은 한눈에 보기에도 말이죠, 고급지고 비싼 금태 안경이었다고 하는데요. 안경을 쓰고 매만지는 걸 어머니에게 몇 초 동안 계속 보여주더니만 바로 현관문을 통해 나가버리더래요. 어머니는 그 사람들이 나간 뒤에 꿈에서 깨어났지만 괜히 이런 얘기하면 또 가족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말이죠. 그래서 혼자만 알고 계셨다고 하고요.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우리 집을 지어준, 그러니까 평소에 아버지랑 친한 그 건축가 아저씨가 왔는데, 애인이랑 놀러 가기 전에 잠깐 인사 온 거라고, 그래서 잠깐 집에 들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생전 안 쓰던 비싸 보이는 금태 안경을 끼고 왔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도 그거 보면서 안경테가 멋있다고 그렇게 말한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저씨가 요즘 눈이 침침해지더라고, 그래서 한어 맞췄다고 한 말까지 기억나고요. 어머니도 아저씨한테 안경이 잘 어울린다고 했는데요. 아저씨가 나간 뒤 나중 얘기지만 어머니는 그 안경을 본 순간 전날 꿈이 떠올라서 섬뜩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야기를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괜히 데이트 가는 사람 그 기분을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 일행이 여행을 떠난 그날 오후, 그 아저씨가 탄 차가 고속도로 터널 밑으로 추락을 해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됐었어요. 그리고 아저씨가 나간 뒤에 어머니가 꿈 얘기를 하셨잖아요. 가족들이 그거랑 연관이 있나 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그때 한 번 더 하시는 말씀이 진짜 소름 돋는다고. 꿈이었지만 아주 선명하게 생각나는데, 건축가 아저씨의 금태 안경이랑 저승사자 금태 안경, 그 금태 안경 디자인이 아주 약간의 다름도 없이 똑같은 디자인이었다는 거죠. 혹시 어머님 꿈에 나타난 그 저승사자는 그 건축가 아저씨의 죽음을 미리 경고한 것일까요? 그런 거라면 왜 직계 가족도 아닌 저희 어머니 꿈에 나와서 그렇게 그걸 보여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의문스럽지만 신비한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 거 그냥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정작 살 떨리는 일은 제가 그 집을 나오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난 후에 괴담과 관련된 오픈 채팅을 운영하면서부터 일어났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새들어 사는 집에 자꾸 밤이 되면 방울소리가 들리고 가위가 눌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다고 그렇게 채팅방에서 이야기를 털어놨는데요. 그 사람 말이 그 집에 들어간 뒤부터 가위에 눌리는데, 가위에 눌릴 땐 꼭 오색 한복을 입은 무당 귀신이 맨발로 자기 배 위에서 덩실덩실 뛰면서 춤을 추고, 온갖 옛날 악기 소리 있죠?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고, 특히 그런 소리들 중 꽹과리 소리 같은 게 요란하게 울리고, 그런 소리들이 귀가 먹먹해질 만큼 크게 들려왔다는 거죠. 그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됐고요. 그 집에 사는 내내 괴로웠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여자친구 집이랑 가까운 곳에서 살려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던 건데 결국 못 견뎌서 그 집을 나왔다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전 저희 집하고 공통점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살았다는 그 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이 우리가 살던 집 같더란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부터 제 몸에도 오한이 일고 막 소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확인할 겸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거기가 혹시 인천 동 빌라 아닌가요? 하고. 그러자 그 사람이 놀라면서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그때 기분이 매우 나빴다고 했어요.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조롱하면서 놀리는 건가 싶은, 그래서 그때 화가 난 듯한 말투로 채팅을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 제게 너 누구냐면서. 그래서 전 그 사람한테 먼저 화 좀 누그러뜨리라고, 그리고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빌라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거예요. 주소가 인천동 맞죠? 제가 거기 살았었어요. 옆에 괴담 미용실 아직 있나요? 그러자 그 사람도 그제 오해가 좀 풀렸는지 어떻게 이런 우연이 다 있냐면서 저한테 소름 끼친다고 했었고, 저도 좀 놀랐던지라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데요. 제가 거기서 당한 일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빌라를 나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몹시 궁금했는지 무슨 사실인가요 하고 물어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죠. 나중에 나오면서 알게 된 건데요. 거기가 재개발 붐이 일어나서 한때 난리였잖아요. 뉴스에도 나올 정도로 그 인천에서는 유명한 동네인데요. 사실 그 일대가 전부 묘지였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오래돼서 기록에도 없는 그런 무용고묘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그 동네 나오면서 부동산 사장님한테 그 빌라에 살면서 이런 일을 겪었다고 하니까 그 부동산 사장님이 말하더라고요. 모르셨냐고. 거기가 다 묘자리였다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무당이 방송에 나와서는 거기는 도깨비터라고, 사람이 집을 짓고 살면 안 되는 자리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거기가 무당말처럼 정말 그런 곳이었던 건지 그 주변에 살던 이웃 아저씨는 암에 걸리고 우리 집 가세도 그때부터 기울어서, 그러니까 아버지 사업이 속된 말로 망했거든요. 어쨌든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그 부동산 사장님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가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 차분한 톤으로 말하더라고요. 도깨비터에 집 짓고 살아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넘어가는 말로 우리 빌라 주변 건물주 아저씨들, 그 아저씨들이 병나고 아픈 게 그 자리에 건물을 올려서 그래서 그런 걸까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다시 웃으면서 그 일대가 전부 이름 모를 망자들 묘자리예요. 죽어서 자리를 잃었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병들지 않고 사업 망한 정도로 살아서 나오신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해요. 이런 말을 하고는 그대로 부동산을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나간 뒤에 제가 부동산 사장님께 저분은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아까부터 누구랑 대화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방금 사장님 옆에 계시던 아주머니요. 그러자 사장님은 저를 위아래로 보더니만 젊은 사람이 왜 그러냐고,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면서 나가라고 다짜고짜 쫓아내더라는 거죠. 마치 부동산 사장님은 그 아주머니를 못 봤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부동산 사장님은 제가 밖으로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 문 앞까지 따라와서는 막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그때 뒤에서 하는 말이 비수처럼 꽂히더라고요. 미친놈이 와서는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재수없게 앉아있다는 그런 말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나가다 말고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이지 뒤통수를 망치로 한 대 강하게 맞은 것 같고 뭔가에 홀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경험한 일들을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준 뒤에 그 대화를 마친 사람은 방을 나갔어요. 나가면서 너무 무섭다고 자기가 계속 채팅방에 있는 게 꺼림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 말과 마음 제가 실제로 경험한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됐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나중에 알게 된 소름 끼치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집 뒤쪽 빌라에 살던 분이랑 우연히 사석에서 볼 기회가 생겨서 그때 제가 물어봤는데요. 아주머니 댁 옆 건물 거기 3층 사는 부부, 그 집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시끄럽게 떠들던데 이사 갔냐고, 언제부턴지 조용하다고, 아주머니는 시끄럽지 않으셨냐고. 전 잘 때마다 너무 크게 떠들어서 너무 시끄러웠다고요. 그런 말을 하니까 아주머니가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냐고, 거기 그 건물이 원룸인데 거기 전체가 다 공실이라고요. 그때 시에서 선수들 임시 숙소로 쓴다고 그 건물 전부를 계약해서 비워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뭔가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그러고 보니까 아주머니랑 같은 건물 사는 그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도 저처럼 그 옆 건물이 너무 시끄럽다는 말을 아주머니한테 계속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누가 몰래 와서 살았었나? 나는 못 들었는데 그런 소리 정말 이상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전 그때도 뭔가 망치로 한 대 강하게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럼 그때 그 소음은 저랑 그 할머니만 들었다는 건데 새벽만 되면 그렇게 남자 여자 둘이서 떠들어서 잠에서 깬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도 모르겠다고 하셨고요. 그냥 장사하는 사람들이라 밤에 늦게 들어와서 새벽에 자나 보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들 대하던 그 소리 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때 들린 그 소리 인간의 소리가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제가 가족들하고 그 빌라 근처 쪽으로 지나갈 일이 있어서 들렸었는데요. 그때 동생이 잤던 옥상 그 발코니 창에 있는 그 방이 첫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그 방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세월이 한참 지났지만 여전히 밖에서 봐도 소름 끼치고 안면이 경직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에서 봤던 그 아주머니 말처럼 그 집에서 살 때 경험한 안 좋은 일들은 다 있고 그 살아서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나, 저 집에서 어떻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처음 사연을 봤을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전 소름이, 그리고 내용을 읽고 나니까 비타님이 마지막에 전한 것처럼 정말 다 떠나서 살아서 나온 것만도 다행이다 싶네요. 그런데 비타님 아버님께서 만든 그 상가 빌라가 있던 그 자리, 비타님 눈에만 보였다는 그 이상한 아주머니가 말한 것처럼 정말 거기가 도깨비터라서 그 자리에선 그런 끔찍하고 이상한 일들이 생겼던 걸까요? 제가 아는 곳도 그런 곳이 몇 곳 있고 그런 곳에서 그 길을 누른 뒤에 엄청 부자가 된 그런 사연도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연들을 보면 정말 그런 자리가 있긴 있구나 싶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꿈 같은데 꿈 같지 않은 그런 꿈을 꾼 경험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사연이 있는 곳에서 그 사연을 알기 전에 말이죠, 그 사연과 연관된 꿈을 꾸게 된다면 그거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으세요? 이번 사연은 사나이 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나이 실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사나이 실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작년이었어요. 그때도 혼자 도보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땐 강원도 쪽을 돌아다닐 때였는데, 그렇게 걷다가 산이라는 곳에 도착하고, 높은 산은 아니었어요. 전 초행이다 보니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산길로 올라갔는데요. 제가 오른 곳은 로프도 있고 좀 험했는데 반대쪽은 그냥 산책로처럼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오면 운동하는 곳도 있고 시설 깔끔하고 좋은 약수터도 있고, 그날은 그 산에서 야영을 하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잠은 거기서 잘 생각으로 주변을 봤는데, 아래쪽을 보니까 빛바랜 붉은색? 그거 비슷한 지붕색으로 된 집이 보이더라고요.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산속에서 폐가들을 보게 되는데, 혼자 돌아다녀 보니까 뻘쭘하게 떨어져 있는 것보단 그래도 주변에 뭐가 하나 있는 게 좋았어요. 그게 폐가라고 해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산속에서 야영을 할 때 제일 걱정인 게 비랑 멧돼지였거든요. 어쨌든 여러 면에서 그런 폐가라도 있는 게 낫더라고요. 거긴 내려가는 길도 좋았어요. 그 집 앞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런지 흙길이 아주 그냥 반질반질하더라는 거죠. 그 길을 따라서 그 집 앞쪽으로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는데, 그런데 좀 희한한 게 돌무더기? 거기 가는 길에 돌무더기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집에 가는 길에만 한 6, 7 그쯤은 본 것 같았는데요. 크기도 작지 않고, 산에 다니다 보면은 볼 수 있는 게 돌무더기니까 뭐 그렇게 처음에는 이상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게 좀 많다 싶더라고요. 어쨌든 전 좀 서둘러서 내려와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천천히 그 집을 둘러볼 생각으로 들어갔는데요.
페인트 칠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오래된 집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방은 왼쪽에 큰 방이 있고 방 앞으로 성인 남자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길이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엔 앞쪽에 있던 방보다 좀 작은 방이 있는데 먼지가 많이 쌓여서 그렇지 크게 망가지거나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런 집들 보면 대부분 막 술병 굴러 다니고 낙서돼 있고 사람들 배변들도 있고 정말 엄청 더럽고, 그런데 거긴 그런 흔적도 없고, 그런데 그 집 가구나 그런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급하게 이사를 갔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마당에 나가서 자리를 잡고 한잔 하는데 밤에 듣는 그 산새 소리 기가 막히거든요. 적막함 속에 들리는 그 잔잔한 소리, 그리고 풀벌레 소리들, 그런 소리들 들으면서 밤하늘에 별을 벗삼아서 그렇게 한잔 하는데 술이 줄지 않는 기분? 그때 그 PT 소주 있잖아요. 그 650ml짜리 그 한 통을 가져갔는데요. 평소에는 그거 마셔도 이 술이 모자르다 싶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술을 마시기 힘들고 어지럽고, 그래서 이거 술이 안 받나? 뭐 취했나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거, 분명 술이 반쯤 남은 거 확인하고 뚜껑 닫고 그리고 미리 받은 곳에서 잠을 잤거든요. 근데 자다 보니까 뭐가 발 아래서 부스럭거려요. 그래서 조용히 살짝 흰눈을 뜨고 아래를 봤거든요. 혹시나 산짐승이 내려와서 부스럭거리나 하고. 그런데 발 아래 제 가방 앞에 어렴풋이 실루엣이 보이는데 그게 사람 형상이더라고요. 쭈그리고 앉아서 뭔가를 막 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더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전에도 그렇지만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했었는데 무섭다는 느낌, 그걸 그때 확실히 느꼈어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호흡이 빨라지고,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그때 그게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그때 본 그건 머리가 막 헝클어져 있고 옷은 한복 비슷한 색동옷 같은 옷 있죠? 그런 옷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 천천히 기듯이 다가오는데 제가 거기서 뛰쳐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제 얼굴에 지 얼굴을 갖다 대고 막 냄새를 맡는 듯 킁킁거리는데, 그때 냄새가 진짜 역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태어나서 처음 맡는 냄새였어요. 그리고 그건 눈을 감고 있는 제 귀에 대고 말을 하는데, 내 밥 어딨어? 내 밥 어딨어? 네가 먹었어?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제가 들은 마지막 소리고 그게 그날 밤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좀 지나서 사람들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누가 저를 흔들더라고요. 왜 여기서 자냐면서. 눈을 뜨고 보니까 날이 밝았는데 밖에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오고 제 앞엔 건장한 분들이 서 계시더라고요. 그분들 말이 빨리 짐 정리해서 나가시라고, 여기 철거 중인 집인데 위험했다고. 전 죄송하다고 하면서 급하게 가방 챙겨서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가방 옆에 놨었던 그 분명 반쯤 남은 술, 그게 비어있더라고요. 이건 분명 제가 밤에 뚜껑을 닫은 것까지 기억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렇다고 제가 자다가 도중에 일어나서 그걸 마셨을 리도 없고.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앞엔 간단하게 이제 상을 차려놨고 그 사람들도 절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중 한 분이 저보고 그 집에서 잤냐고 하는데 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그랬더니 다른 분들이 수근거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웃기도 하고, 저한테 물어본 분이 간밤에 뭔 일 없었냐고 그래요. 그래서 전 말없이 그냥 없었다는 뜻으로 그냥 고개만 흔들고 가려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는 별일 없었나 봐 하는, 그리고 뭐라 웅성거리는. 그러다 뒤에서 저한테 하는 말, 그냥 쭉 가요.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여기 흉가예요. 무당귀신 흉가. 가는 길에 돌무더기에 돌 꼭 던지고. 전 그 말 듣고 잠깐 뒤를 돌아봤는데 그때 제가 본 사람들 모두 진지했어요. 아니, 오히려 절 걱정하는 듯 쳐다보는 것 같다고 할까요? 웃는 사람도 없고 다들 표정 없는 얼굴로 서서는 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러느니 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다 보니까 돌무더기가 2개가 같이 있었는데요. 크기도 상당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거 보면서도 그냥 지나쳤거든요. 미신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가다 보니까 간판 비슷한 게 숲을 사이에 쓰러져 있는데, 거기에 무당집 비슷한 그런 표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글도 그렇게 써져 있고, 그런 표식이 있는 간판이 그 숲을 사이에 있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이상하더라고요. 지난밤에 본 그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 여자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다시 지나온 길을 돌아가서 그 돌무더기에 돌을 던지고 왔는데, 이러나 저러나 뭐 믿져야 본전이라는 맘에 말이죠. 그리고 그 뒤엔 뭐 따로 별 큰 탈은 없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알려준 대로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말이죠. 그런데 꿈이라고 생각했던 그거, 그리고 그때 맡은 그 악취,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코를 찌르는 듯한 냄새가 말이죠. 사내의 신림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산속에 있는 폐가라, 이거 분위기 만만치 않죠. 거기서 혼자 잠을 잘 수 있다면 담력도 보통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악몽이라 짜릿하네요. 거기다 사람들 말이 그 집이 사연이 있는 집이고, 그때 사연도 모르는 사내의 신림이 악몽이라고 생각하고 꿈속에서 본 거라고 생각한 그거 실은 꿈이 아닌 현실은 아니었을까요? 사내의 신림을 깨웠다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꿈이 아닐 수도 있었겠다 싶은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